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마인드셋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난은 정말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부자는 태어나는 거야.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라며 마치 자신의 가정이 특별한 가난한 이유는 못 찾겠고 그냥 원래부터 가난했다는 듯이 쉽게 자신의 환경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결정적으로 빠진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가난은 유전되는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전병이 아닙니다. 가난은 생각과 선택, 그리고 행동의 패턴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것 뿐이죠. 누가 가난하라고 지시하거나 너는 가난해야 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마저도 말이죠. 오히려 더 잘 되도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 게 부모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인생의 패턴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라는 반증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우리들의 가난은 어쩌면 부자가 되지 못한 부모의 패턴과 태도, 가치관 등이 나에게도 전해 내려오면서 지배되는 생각이 마치 부모를 통해 가난을 물려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 또한 가난하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안타까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현대시대 대부분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본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이 왜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것을 알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돈을 대하는 방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저축은 곧 잘하는 것 같지만 돈을 늘리는 방법을 잘 몰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강한 믿음이 되어 버립니다. 대개. 그래서 돈은 어렵다. 돈은 부족하다. 돈은 위험하다. 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적인 영역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유형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이가 먹어서도 그대로 대부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즉, 대물림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결국 믿는 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부모는 돈이 없다고 말을 하고 투자를 멀리하는 태도와 발언을 하면서 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또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돈만 물려받고 싶다는 말이 반증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자신을 구제해줄 사람은 자신뿐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물림 되는 것은 사실 돈, 자산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내 믿음, 태도가 대물림 되는 것이다. 아마 내가 가난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돈이 아니라 부모의 가난한 마인드의 어떤 태도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럼 진짜 부자가 자녀에게 재산이라는 것을 물려줄 때를 생각해 볼게요. 대개 사람들은 부자들의 재산 상속을 보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액수만 기억하고 평가하고 바라보죠.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부자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순한 돈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시스템을 물려줍니다.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부자의 자녀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돈은 일해서만 버는 것이 아니고 돈은 투자로도 늘려서 벌 수 있고 자산이 나 대신에 일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일반 가정에서 대개의 가정은 돈에 대한 태도를 좀 보수적이고 위험하게 가르치죠. 돈을 모아야 하는 것, 돈은 일해서만 버는 거다. 투자는 잘못해서 날리면 위험한 것. 저축해서 열심히 모으기만 해라.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다.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단기적 소비는 절대로 위험하다. 투자하면 인생 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차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인과 다른 엄청난 격차를 만들죠. 같은 월급 300만 원을 받아도 한 사람은 소비하고 한 사람은 투자하죠. 10년 후 두 사람의 자산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기억하고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은 가난을 만드는 것은 낮은 소득이 아니라 낮은 자산 선장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나는 원래 이런 수준이야. 나는 돈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내 그릇은 투자할 사람이 아니야. 내 투자할 그릇이 못 돼. 라고 되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반대로 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산을 만드는 사람이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의 반 이상을 꾸준히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고요. 이 행동의 차이는 결국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차이는 40대부터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50대가 되었을 때는 감히 따라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인생은 현재의 통장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이 만드는 결과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삶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생기면 좀 바로 써버리고 투자를 시작하려다가 조금 잃으면 금방 포기하고 무언가 도전적인 일은 안 하고 계속 안정적인 선택만 반복하죠. 왜일까요?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편한 성장보다 익숙한 불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나 자신에게 좀 보상을 해줘야지 라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월급을 한 번이라도 좀 받아본 분이라면 참 이게 참 쉽게 드는 생각이죠. 월급을 받으면 이해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진짜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서 힘들게 한 달 동안 영혼을 갈아서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쓴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것의 큰 문제는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현실이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반복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계속합니다. 소비하고 싶은 순간에 투자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계속하고 불안한 순간에도 미래를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선택하죠. 인생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순간에서의 작은 또 다른 선택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복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패턴이 절대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인 반복만 늘어날 거고 이 늘어나는 반복의 횟수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년에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자신의 어떤 생활 패턴, 일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가난에 대물림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곧 다음 세대의 뿌리가 내려질 것이고 환경이 될 거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만 바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갈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즉,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도 분명히 흡수하고 습득합니다. 때문에 부모가 투자를 시작하면 자녀는 투자를 자연스럽게 배우죠. 부모가 자산을 만들면 자녀는 자산 속에서 또 성장을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자녀는 완전히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즉,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은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고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일상적인 패턴 변화와 성공적 요소를 계속 발전시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만큼은 똑같이 대물림 시키지 않겠다. 부를 상속받을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선택과 환경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시작하고 내가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고 그 끝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랑 무턱대고 나가는 거랑은 조금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라는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람의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바로 선택적 결과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단지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반복은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배우는 순간,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다른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는 순간, 일상 패턴을 바꾸는 순간, 반복되는 가난을 멈춰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의 영향을 좀 좋게 만들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절대로 가난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니까 환경 탓 이제부터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무엇이든 좋으니 무엇을 하나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작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